부창출 계좌에 소득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우리가 대부분 잘하면서 돈을 쓰려고 버는 거야 라는 말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활 양식을 사서는 안 된다.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서 그래서 생활 양식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다. 회제에서 이기는 생활. 존과 지인 존슨은 50대 후반은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출신으로 돈을 쓰려고 버는 거야 라는 공식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부부였다. 가난해도 멋지게 보이도록 사전에 신장에 매달렸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먼저 자신들의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는 존과 진 부부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바꾸어야 했다. 질문이 수입은 얼마인가? 상황분석 재정상태 요약 법인 1년에 각 10만 달러를 보니까 합해서 월 1만 6천 달러구나. 질문이 월 지출은 얼마인가? 상황분석 재정상태 요약 예측하기. 상당히 많아요. 리스한 차가 3대고 호숫가 집에 있는 모터보트 비용도 매달 내고 있죠. 조언이 더했다. 레드삭스 시즌 티켓도 있는데 한번 안 가요. 지인이 말했다. 휴가도 줄일 수 있어요. 조언이 말했다.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샤프 이미지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지인은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리 집에는 카제트라는 카제트는 모조리 다 있어요. 지인이 그 카제트를 들어서 존에게 던질지도 모르는 생각이 나는 손을 휘저은 뒤 묻었다. 월 지출이 얼만데요? 세금 내고 나서 버는 것 전부랑 외상으로 사는 것도 많으니까 1만 달러는 쉽게 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인이 말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이 있는데? 자산 비율 신시내티의 부유한 지방에 방 4개짜리 집이 있는데 20만 달러는 될 거예요. 호숫가 집은 현재 순가치가 10만 달러는 되고요. 보트랑 그걸 끌 자동차를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면 훨씬 많았을 텐데. 지인이 무척이나 아쉬운 듯이 말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 지인. 조언이 강하게 반박했다. 아니요, 두 분의 경우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대답했다. 어떤 부채가 있는가? 부채는 끝이 없어요. 조언이 웃으며 말했다. 집이 저당 잡힌 금액이 60만 달러 있고 호수별장에도 20만 달러가 있어요. 지인이 뒤에서 짠짠하지 말했다. 그 밖에는 뭔가? 상황 재정상태. 개인연금 계좌가 있어요. 20만 달러가 있죠. 그리고 켄터키에 있는 리조트 근처에 개인적으로 사던 부동산이 6개 있어요. 5년 전에 100만 달러에 샀으니까 하나당 16만 7천 달러였는데 지금 약 2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총 150만 달러이군요. 조언이 더했다. 거기서 들어오는 월 수입도 있어요. 지인이 뒤에 말했다. 하지만 융자랑 세금으로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손실이라고 해야겠지요? 조언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겠죠. 하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 투자자가 얻을 감가상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어요. 조언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용카드 빚도 1만 2천 달러가 있어요. 그것도 감각상태 혜택이 있나요? 지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상황분석 재정상태야. 이 질문에 존과 지인은 서로 앞다투어 대답했다. 이 덫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일을 그만두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균형을 잡는 것부터가 일이겠구나 싶었다. 두 사람은 쇼핑 치료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었다. 둘의 목표를 두 사람이 행동으로 만켜놓고 있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기만 하면 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지인이 웃었다. 두 사람 다 그런 운수업체에 다니거든요. 저는 운영 담당자고 지인은 재무 담당자예요. 자,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서 시행할 뜻이 있는가? 네, 물론이죠. 지인과 조언이 동시에 합성하듯이 대답했다. 좋아요. 나도 그를 따라 대답했다. 존스부는 이런 상태라면 생활을 결코 유지할 수 없었다. 나는 기본 요소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짜보았다. 상황 분석, 재정 요약, 자유의 날, 법인 유지하기 자산 배분, 부채관리, 리더십, 사고방식 조정, 팀워크. 지인과 존스의 부창출 계획은 상황 분석에 따르면 지인과 존은 적절한 일을 여럿 하고 있었지만 엉뚱한데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조금은 늦게 만족을 구했다면
훨씬 좋았을 터였다. 분석에서 가장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은 임대부동산 6곳이 개인 재정의 일부로 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재정 상태 요약을 보니 그들에게 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 뒤에 두 사람은 자산을 재분배하고 투자한 뒤에 쓰는 법을 배워야 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돈은 혼돈 속으로 오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6군데를 개인 계좌에 보유하는 일은 혼돈을 부르고 자유의 날을 인식하는 능력의 장애가 된다. 우리는 역시 법인 항목을 처리했다. 우리는 팀워크로 백만장자가 되기 공동체에 있던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전수보유의 부동산을 위해서 유한 책임 회사 2곳을 세우고 자산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인이 만들려고 하는 현금 창출원을 위해 소규모 법인도 하나 세웠다. 지출의 상당 부분이 규모가 큰 지출이긴 했지만 예측하기를 써보니 지인과 조원에게 세금 공제 후에 지급해도 되는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두 사람에게는 현명한 비용 관리와 의식적인 지출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미나에 참가해서 지출을 더 잘 예측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존스 부부의 투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세미나는 공제 가능한 비용이었는데 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봉급 생활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무 전략 하나를 써먹지 못하고 있었다. 감가상각은 값어치 있는 회계 도구고 감가상각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전문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소유했으므로 켄터키에 있는 집 6채에 대해 25,000달러만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 발생 거주 부동산은 27과 2분의 1에 걸쳐 감가상각되므로 전수 부분은 집값 100만 달러에 대해 1년에 3,600달러라는 고정금액 감가상각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11,000달러를 매해 놓친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55,000달러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잃었다는 의미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자유연화를 목표로 해서 부채 정리, 자산, 사업체 만들기. 내 무릎에 두 사람 다 손들었다. 지인과 조원에게는 자산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부채도 많았다. 자산 가운데 200만 달러가 투자가 가능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동산 6군데를 팔아 자산 70만 달러를 확보하는 데 동의했다. 켄터키에 있는 부동산이 5년간 시세가 오르긴 했지만 그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과 비교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1031 유사 자산 교환 프로그램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득이 발생함으로써 세금을 내야 할 때 유사한 부동산을 180일 내에 매입하면 세금 지급을 연기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세금 유보 전략을 써서 부동산을 팔고 그 수입으로 유사한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잡은 이익 득 세금을 미룰 수 있었다. 나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업용 부동산 2곳을 추천했다. 현금 유출 자산을 현금 발생 자산 2개로 바꾸자 조원과 지인에게 몇 가지 이점이 생겼다. 1년에 25,000달러가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공제 금액이 된다. 가치가 오를 확률이 높다. 지인과 저는 손실을 메우고도 처음 1년 동안에 월 7,000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것은 부창출 계좌에 또 부채 관리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1년 후 자유연화를 목표는 공격적인 부채 정리, 손실 낳는 자산을 이익으로 사업체를 만들기. 이렇게 우리는 지인과 조언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초점을 둬서 그들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해줬다. 부창절 계좌가 바로 그 습관이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 사이에는 아주 단순한 관계,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다는 단계가 있다. 부창절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려면 존스부는 이윤이라는 부창절 계좌, 이럴 때는 중개업체의 계좌나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계좌를 만들어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했다. 부창절 계좌 우선 지급금 WAPP, 자신에게 먼저 쓰라는 말은 부자들의 금원이고 상황에 무관하게 따라야 하는 말이기도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투자하라는 뜻이다. 일정 금액을 정해서 해가 뜨든 비가 오든 지속해서 나가게 한다. 이것이 진부한 개념인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심지어 재무 상담자가 이것을 저금하려는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도 보았다. 또 사람들에게 빚을 갚기 전에
한 번도 투자하지 말라고 말하는 재무 상담자도 보았다. 자신에게 먼저 쓰라는 개념은 부를 창출해서 부채를 능가함으로써 부창출에 가속을 더하고 쉽게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경제 용어로는 문자 그대로 부채를 한 바퀴 이상 앞선다라고 한다.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은 오로지 투자만을 위해서 만든 부창출 계좌에 집어넣는 돈을 말한다. 부창출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부창출 우선 지급금이 가능하면 자동으로 인출되어 나가도록 하는 현금 흐름 발생시키는 자산을 활용한다는 뜻이다. 부창출 계좌가 작동하는 방식은 계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계좌를 만들었다면 정해진 날에 최소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과 시기는 당신 마음대로다.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는 당장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창출의 열쇠는 일찍이 시작해서 자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현금이 많아질 때까지 혹은 특정 투자처를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자신이 먼저 쓰고 계좌를 만들어 투자해야 할 돈을 축적하지 못하게 된다. 이 단계는 필수다. 반드시 해야 하고 당장 해야 한다. 여기에 내은 사인을 붙여놓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더 잘 알아듣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날을 합쳐서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날들로 이어진다. 마치 부채가 있는데 거기에 복리자가 쌓이는 시기다. 부창출 계좌가 커지면 당신은 투자 기회를 더 잘 알아보게 되고 심지어 실제로 그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직관에는 반하는 듯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선 지급금이란 우선 지급하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정말로 부창출 계좌에 먼저 돈을 넣은 뒤에 청구서나 채권자에나 다른 것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리다. 우선 지급금을 융자, 아이 양육 혹은 기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과 같다고 여기라. 한 달에 $10밖에 내지 못해도 좋다. 당신은 부가 쌓여 올라가는 속도에 놀랄 것이다. 당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있는 주요 계좌에서 부창출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지시해두면 이롭다. 자동 이체가 되면 부창출 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버릴까 걱정하거나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다. 모든 계좌를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언제라도 편할 때 살펴보고 이체할 수 있게 해둬야 한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추가 비용 없이 온라인 뱅킹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는데 기이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부창출 계좌는 매달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무리 빡빡한 한 달이라도 먼저 부창출 계좌에 돈을 넣어라. 숨 쉬듯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빚이 있더라도 소득의 일부를 부창출 계좌에 당장 넣어라. 정한 기간에 얼마를 넣는가는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해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돈을 부창출 계좌에 집어넣고 장래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소득의 10%를 부창출 계좌에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꽤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정 공동체나 종교나 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11조를 요구하는 곳이 있고, 소득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낸다. 정부가 월급에서 3분의 1을 떼어내는데도 당신은 그럭저럭 살아간다. 봉급에서 조금 더 떼어내서 자산에 11조를 넣어라.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은 똑같은 습관이다. 부창출 계획의 세부 프로세스는 지금과 존스는 봉급이 꽤 되긴 했지만 사업직이 없어서 훌륭한 세무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금 창출원이 있으면 둘 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고 의욕이 있어서 소득을 더 올리며 부동산 투자에서 감가상각 이득을 모두 누릴 수 있을 터였다.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데도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배로 불렸다. 두 사람이 배우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산을 돌보는 대신에 실제로 진정한 성장과 소득을 가꿀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지인은 재무기술도 뛰어났고 부동산 매입을 좋아했다. 나는 지인에게 토지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강좌를 들어서 더 배우라고 권했다. 지인이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기술만 닦으면 되리라 여겼다. 두 사람이 이제 자산 소득으로 막 $7,000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저는 월세 $8,330가 되었다. 지인이 봉급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 $15,000가 되었고, 이것은 자산 전환과 법인 설립으로 생긴 변화였다.
조은이 운영에 대해서 알고 지인이 재무에 대해서 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기업들의 운영 효율에 대해 조언해주는 사업체를 만들기로 하고는 시작 첫 주에 고객 하나를 찾아냈다. 지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 부동산 투자자가 되었고 조은은 직장에 머물다가 현금 창출원이 급성장해서 부창출 사이클의 가속이 올라가게 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 지인과 조는 생활 양식을 바꿔야 했다. 두 사람은 지출 습관이 끔찍스러웠다. 부창출 계좌 2개를 개설하여 하나는 개인 계좌로 만들고 하나는 각각의 사업 계좌로 정했으니 매달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을 낼 것이었다. 그러나 둘은 부채 정리 계획에 따라서 같은 금액을 부채 관리 계좌에도 넣어야 했다. 당시에도 수입이 여전히 전과 같은 수준이었기에 둘은 생활 양식을 더 잘 관리해야 했다. 두 사람이 이미 켄터키 있는 부동산 6군데를 팔아 월 지출 $1200를 줄였고 더 줄일 터였다. 나는 두 사람에게 예측하기에 힘을 쏟아 의식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인과 조는 부를 쌓아가면서 동시에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을 짰다. 지인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두 사람 모두 좀 더 생활 규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자전소득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신용카드비 $12,000를 걷는 데 쓸 수 있었다. 부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사고방식 조정과 관련해서 코치를 깨받아야 할 터였다. 둘은 돈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듯이 보였고 즉각적인 만족을 특히 좋아했다.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었다. 나는 일단 두 사람이 자산을 전환하고 법인을 세우고 지출을 예측하고 현금 창출을 만들며 부채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의 가치를 좀 더 많이 깨닫게 되리라는 점을 알아갔다. 훌륭하고 꾸준한 투자 수익률보다 투자하려는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은 없다. 두 사람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면서 쇼핑 치료 중독자에서 자산 중독자로 바뀌었고 부창출 사이클을 움직이게 해줄 팀워크에 집중했다. 한 푼을 지출할 때와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서로가 부창출 팀의 책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곧 우리는 존스 부부가 적절한 법인을 세우도록 해주었다. 두 사람은 지출을 예측하여 좀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수익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했고 여러 자산을 재분배하여 자산소득을 더 많이 올렸다. 또한 나쁜 부채도 없애버렸다. 이러한 성공은 존스 부부가 리더십도 이해성을 보여주었다. 자산을 사고 그로서 생활 양식을 얻으라. 태도를 바꾸고 자산을 전환했으며 부창출 계좌의 우선 지급금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한 두 사람은 부창출 사이클에 강력하게 매진했다. 생활 양식이 아니라 자산 구매에 집중한 지인과 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든 생활을 누릴 터였다. 생활 소비 사이클은 장기적인 근심을 단기 쇼핑 치료로 해소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를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생활 양식이 정해지도록 해야 했다. 물론 계획이 성공하는가 여부는 부채 관리 능력에 따라갈 터였다.